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마지막 방송 시간이네요. 마지막 방송하고 천만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토요일도 쉰다고 고생했지 뭐. 노는 게 힘들어요. 일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뭐 하고 놀아야 할지 어떤 때는 참 난감합니다. 가만히 누워있기도 그렇고 앉아있기도 그렇고. 이 무더운 한여름에 밖에 나가기도 참 두렵습니다. 낮에 나가 보니까 뭐 개미 한 마리 보이지도 않던데 상당히 덥긴 덥더라고요. 참 지칩니다. 지쳐. 비가 좀 많이 내려야 하는데 비도 그쳐서 그런지 비도 안 와요 이제. 그냥 뜨겁기만 하면 좋은데 이게 습도가 있으니까 상당히 사람을 불쾌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런 때는 차라리 저쪽 그 적도지방 그쪽에 가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4,300억이나 물렸다고 해요. 4,300억. 누가 물렸냐? 이제 서학개미들 물렸다는데, 요즘 그 인텔 쪽에 좀 많이 물린 것 같아요. 인텔이 아주 막 박살이 나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던 인텔이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날았어요. 반토막. 저도 인텔이 이 정도까지는 개판인 줄 몰랐어요. 진짜. 삼성전자 못지않게 인텔도 진짜 엉망입니다. 엉망. 요즘 보니까 인재도 투자자도 인텔 따라고 있다. 뛰어난 인재들도 떠나고 있답니다. 인텔을. 서학기미들도 마찬가지다. 2024년 들어가지고 8월 16일까지 1조 한 2,500억 정도의 인텔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처 인텔을 떠나지 못한 서학기미들은 이 주식을 여전히 4,300억 정도 규모로 보유 중이고 있다고 하네요. 참 반도체 제왕이었는데 월스트리트에서는 인텔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일부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감안하면은 저평가 매수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미국의 자존심이거든. 미국의 자존심이 인텔입니다. 인텔이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도 해요. 최근 수년간 인텔은 언젠가는 반등할 저력이 있다. 월가의 그런 예상과 비율을 좀 받아왔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반도체 공장들을 되도록이면은 자국 내에 유치하려 하죠. 하면서 이 같은 수혜가 곧바로 인텔의 수혜로 돌아갈 것이다. 인텔의 수혜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텔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전혀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기 실적까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같은 월가와 국내외 투자자들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거죠.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인텔은 지난 2분기 매출이 128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128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0.02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 거죠. 매출이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 데다가 1년 사이에 1% 감소한 수치고 이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다 보니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는 겁니다. 주가는 지난 8월 2일 날 하루 사이에 26.1%나 떡나 그랬어요. 1단위 하락률에선 1974년 31% 폭락 이후 50년 만에 최악이다. 50년 만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8월 16일까지 무려 56.3%나 하락을 했습니다. 인텔을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국내외 ETF는 주가 수익률이 신통치 않을 정도로 완전 빌런이에요, 빌런. 인텔이 빌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반도체 ETF 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 전체 수익률을 높인 엔비디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포지션이에요. 요즘 같은 상황은 한때 반도체 왕소리를 듣던 인텔 직원이나 투자자들에게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중장기 비전이 필요한 성장주에게 단기 성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인텔이 모조리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텔은 AI 주도권을 가질 기회도 있었고 기술 혁신에 나설 인재들도 풍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브랜드만 남았다.
성장은 멈춘 회사가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해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6년에 그 브라이언 크러제니치 인텔 CEO는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면서 단기 성과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 PC 성장과 함께 커왔던 그 인텔이 그 모바일 시대로 이제 전환해서 한 발 늦어졌어요. 진짜 모바일 조사가 이제 박살이 난 거야. 실적과 주가가 모두 이제 뒤처지는 거죠. 직원을 대거 줄이면서 원가 절감에 나서는 등 단기 실적주의에 이제 매몰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매출처를 찾기보다는 당장의 비용 절감에 나서는 사항은 그 후임이죠. 그 밥스완 그 CEO 재임 기간에도 이어집니다. 직원들을 뭔가 비용 덩어리로 보는 시각 때문에 인텔의 인재들은 대거 경쟁사로 갑니다. 얼가에서도 인텔을 떠난 직원 상당수가 경쟁사 AMD로 좀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만년 2등인 AMD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직원들 다 뺏긴 거야. 그러니까 경영을 완전 개떡같이 해가지고 완전 인텔을 골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CEO들이 잘못한 거예요. 저런 바보 같은 CEO 때문에 아주 훌륭한 기업이 그냥 몰락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의 두뇌 격인 CPU 시장에서도 인텔의 영향력은 지금의 TSMC가 파운드리 절대 강대인 것처럼 절대적인 1등이었죠. 그러나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재 유출 그리고 경쟁사의 각성은 CPU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AMD는요 인텔이 주춤할 때 그 MIT 출신이죠 엔지니어 경력의 리사스를 이제 CEO로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인텔을 떠나온 인재들까지 품어가지고 그리고 AMD가 이제 점유율이 이제 막 쭉쭉쭉 올라가요. 쭉쭉쭉 올라갑니다. 최근에 반도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매출은 서버 분야입니다. 서버. 아주 중요합니다. 서버인데 이 AI 시대하고 맞물려서 수요가 늘고는 있어요. 그래서 2014년에 AMD의 서버용 CPU 점유율이 한 자릿수였는데 올해는 1분기에 23.6%로 성장을 했고 인텔은 90%가 넘던 그 점유율이 이제 70%대까지 떨어지는 거야.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인텔이 본업인 CPU에서 AMD의 맹추경을 허용했고 AI에 필요한 그 GPU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각각 엔비디아하고 TSMC한테 엄청난 격차를 보입니다. 월가에서도 인텔이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특히 오픈 AI를 놓친 게 최근에 회자됩니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잡고 생성형 AI 시장을 연 오픈 AI는 인텔의 반도체로 AI를 훈련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로이터 등 외신을 종합해 보면은 이를 위해서 자신의 지분 15%를 10억 달러에 사라고 인텔에게 제안을 했대요. 최근에 AI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푼돈으로 AI 개척자가 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당시 그 밥스완 인텔 CEO는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하고 돈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었습니다. 오픈 AI는 2019년 MS로부터 130억 달러 투자를 받고 22년 11월에 챗GPT 출시해가지고 AI 열풍 개막을 알렸죠. 이렇게 인텔은 한 발 늦었지만 올 들어서 소프트뱅크하고 AI 칩 생산 그 방안을 논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마저도 협상이 결렬된 것 같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고 내 것을 지키다는 인텔의 단기 성과주의, 이거는 계속해서 거물들과의 협상을 어렵게 하고 지속적인 회사 규모 축소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면초가에 몰린 인텔의 고육책은 또다시 직원 해고고 전체 직원의 15% 수준인 15,000명 또 감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올 4분기부터 배당금 지급 중단 결정했고 배당 투자자들의 민심도 잃었습니다. 22년 기존 배당 수익률이 4% 5% 정도 됐어요. 고배당주였는데 인텔은 이제 매력도 없어 이제. 그렇다면 인텔의 투자 가치는 아예 사라진 것이냐? 뭐 일각에서는 지금이 매수기회다 그런 의견도 있던데 역발상 투자의 근거는 바로 인텔이 미국 회사라는 거다. 지난 3월에 미국 정부가 인텔에 11조 6천억 정도 보조금 지원 계획 발표했고 인텔도 이에 발맞춰서 한 2천억 정도 현금을 마련했고요. 지난 2분기에 보유 중이던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 주식 118만 주 매도했네요. 그리고 TSMC가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주로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파운드리는 막대한 투자가 필수겠죠. 이 40%가 넘는 TSMC 영업이익률을 감안하면 이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는 인텔한테는 파운드리 사업은 정해진 길과도 같은 평가를 받네요.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그 일말의 기대만 보여도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최근에 주가 급락으로 주가 손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PBR은 0.77배로 그치는데 12개월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R은 80배가 넘기 때문에 월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였던 스타벅스 주가가 CEO 교체 소식에 하루 만에 24%나 이제 폭등했잖아요. 이 폭등한 것은 미국 주식만의 매력이다. 주가 상한선이 없고 성장 기대감이 무궁무진한 미국 기술주에 대한 장기 보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하여튼 인텔은 지속적인 기대감과 실망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뭐 그런 지적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또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 하여튼 참 큰 기업의 흥망성쇠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제왕이 현재 이 지경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라고 해서 여러분 꼭 영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CEO가 개판 쳐버리면은 그냥 몰락하는 거야. 몰락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인텔의 그런 사례를 보고 진짜 뼈저리게 해야 돼요. 응? 반성하고, 진짜 뼈저리게 반성하고, 진짜 이 일을 갈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잘해야 돼요. 신기술에서 한번 뒤처지면 그냥 끝장이라는 거지. AMD 보십시오. 그리고 엔비디아. 저렇게 성장하는 모습들 보면은 우리가 또 배울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 오너들이 그냥 오너와 그 밑에 임원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인텔 꼴 안 나도록 제발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봬요. 굿나잇.